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형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윈윈 스카이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사장님께서 너무 티업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블루 다이아몬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실 저의 사업 6년 제가 사업한 지 6년 반이 됐거든요. 6년 반을 이렇게 좀 돌이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못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진짜 1년 만에 BD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 택도 없고 제가 한 3년 동안은 뉴스킨 사업으로 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근데 그 정도로 못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데에는 또 제가 본 뉴스킨 사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꿋꿋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여기 계신 또 초기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남자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남자 혼자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사업자분들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저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되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좀 동기부여도 되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온 것 같아요. 음 오늘 주제는 비즈니스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오면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장님들을 뵙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막 주고받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 기계에 대고 녹음하는 느낌이어 가지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냥 하고 가는 강의가 아니라 정말 사장님들께 도움되는 강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다시 좀 처음부터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곳으로부터 수입을 받죠. 그리고 그걸 쪼개서 지출을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그 수입과 지출의 패턴인데요. 부자들은 이렇게 되죠. 수입을 가난한 사람은 수입을 이제 회사 직장이라는 곳에서 얻었는데 이 뉴스킨이 아니고 부자들은 이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수입을 얻어서 그 수입을 이제 지출에 쓰고도 이제 돈이 남는 오른쪽에 글을 보시면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돈을 자산으로부터 얻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다." 남는 돈은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산 부분이 계속 불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 되는 것이다. 똑같은 300만 원을 벌어도 직장에서 버는 300과 뉴스킨에서 버는 300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했었지만 사업 초기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뉴스킨에서 5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밖에서 50만 원 버는 게 훨씬 쉽잖아요. 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에서 50만 원 벌려면은 3,000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뉴스킨 3,000 포인트 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명단도 없는데 대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대문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거절받아가면서 막 콜드하고 막 이랬던 과정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가 너무 안 나오는, 음. 또 대문을 막 수십 번을 해도 바디바 한 장 못 파는 음. 저의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뉴스킨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제발 누가 한 달만 카드값을 먼저 내줬으면 좋겠다. 한 달만.' 음. 많이도 아니고 음. 카드값 사업 초기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26 살에 시작했는데 음. 26 살에 뭐 살아 봐야 집에서 나와 있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죠. 그죠? 남자 혼자서 100만 원이면 사는데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매달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 어느 순간 제가 수입이 150이 넘어가고 20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굶지 않겠더라고요. 이제 좀 사람같이 살겠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막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벌 때는 이 '지하철을 타야 되는 거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을 진짜로 해야 되는, 미팅을 해야 되는데 커피를 먹을 돈이 없어서 그 사장님도 그거 아세요? 그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선물하기. 음. 선물을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그럼 음. 그거는 결제가 다음 달에 되거든요.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짜 매달 그 돈 막 몇천 원이 없어 가지고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어떻게 하면은 한 끼 식사를 좀 밥을 무한대로 주는 데에 가서 좀 싸올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몰래 막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그죠? 아무튼 그렇게 뉴스킨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가 넘어가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굶지 않겠다. 내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됐구나. 대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죠. 그리고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수입이 300에서 4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차피 뉴스킨에서 버는 돈은 저는 저 혼자 쓰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모으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다 쓰면 다음 달에 또 커미션을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매달 저는 그냥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 버는 사람이 뉴스킨에서 400 벌면 200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400에 맞게끔 또 삶의 질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부족한데 나의 삶의 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시원 그 한 달에 25만 원 내는 그 고시원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또 차도 없어 가지고 그냥 걸어 다녔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의 뭐 굴러가기만 하는 중고차 하나 끌면서 다녔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 달에 차가 나오거든요. 8,500만 원짜리 차를 제가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좀 힘이 생겼다는 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 그늘 아래서 용돈 받으면서 살던 제가 뉴스킨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제 한 몸을 책임질 수 있고,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와이프와 제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넘어가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점 생겨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저는 그 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이 다 그냥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집은 텅텅 비어 있고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도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트너들을 초대하는데 그릇이 없어. 또 사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다 원룸 이미 그냥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원룸에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자고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갖추고 나니까 다 돈인 거예요. 예. 네, 집에서 하나하나 요즘 무언가를 갖춰가는 재미에 있습니다. 지금 막 최근에 안마의자 갖다 놓고 또 이게 뭐야 세탁기 빨래하기 싫은 이유가 널기 싫어서인데 건조기 있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건조기도 갖다 놓고 뭔가 스타일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 삶에 없어도 되지만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갖추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돈은요 계속 나오는 작은 돈과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3억을 여러분들이 쪼개서 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3억을 자산 형태로 돌린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의 권리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가 100만 원인데 집값이 3억 5천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3억 5천은 없지만 100만 원을 계속 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낼 수 있는 100만 원으로 3억 5천의 가치를 갖게 된 거잖아요. 반대로 제 집주인은 3억 5천이란 돈이 있었지만 그거를 저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계속 받아가는 걸로 바꿔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은 계속 들어오는 돈과 결국은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집에 지금 제가 저희 집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산 차 그다음 제가 집에 갖추고 있는 뭐 공기청정기며 정수기며 뭐 에어컨이며 빨래 세탁기 건조기며 냉장고며 안마의자며 뭔가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구매한 것들이 제가 목돈으로 샀을까요? 다? 전부 렌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렌탈 비용 해 봐야 한 달에 한 20만 원 쪼금 넘게 나가요. 한 30만 원 정도? 그 말은 뉴스킨에서 대리점 하나를 늘린다면은 그거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현찰로 제가 샀다면은 아마 몇 천만 원이 들었을 거고 아니죠. 일단 집이나 차 그다음에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 이런 것들 보면은 한 달에 200 한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제가 목돈으로 샀어야 된다면 못 샀겠죠. 근데 뉴스킨에서 나오는 수입 그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번 제가 다음에 또 사고 싶은 것들이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돈이잖아요, 돈. 그럼 저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수입이 100만 원이 올라가면 이걸 사겠다. 이걸 하겠다.' 100만 원이 올라가려면 대리점이 한 5개가 늘어나면 된다. 그럼 바짝 일해 가지고 5개 정도 늘어나서 수입이 1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돈이 남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뭔가를 질러내니까. 근데 이 부자 아빠 책에 여러분들 나오는 거 아세요? 1권 맨 뒤에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10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사치품을 사라."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읽어 보세요. "사치품을 사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계속 이뤄 나가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빡빡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다음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잘한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뉴스킨에서 한 300 넘어가고 수입이 이제 50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제가 어 밖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300, 500 버는 친구들 있어요, 다른 일로.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일에 완전히 치여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뉴스킨 사업의 가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작년 말쯤부터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현실로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걸 맛보기 시작하면서 더 체감하는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제가 뭐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버는 거 아니지만은 '야 뉴스킨에서 수입이 3,400만 넘어가도 이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래서 제발 사장님들이 딱 고비까지만 좀 고생하셨으면 좋겠다, 초기 사장님들이. 뉴스킨은 3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1,000만 원까지 달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300을 벌었다면. 그러니까 리드 보너스로 300을 벌 수 있다면 거기서 1,000만 원까지 가는 속도가 확 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 시기까지 좀 잘 사장님들이 견뎌내시기를 바라는 좀 마음이고, 근데 이제 그런 좀 가치가 있는 뉴스킨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단점이 있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6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계속 봤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왜 떠나갈까 도대체? 왜 그만둘까? 처음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들어와 가지고 왜 뉴스킨을 그만둘까? 성공하지 못할까?' 성공하지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니죠, 결국은 포기한 건데 왜 포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이제 명확하게 압니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놈들이 들어왔어요, 애초에. 이해되세요? 원래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밖에서 다른 사업이었으면 엄두도 못 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 뉴스킨 사업이 진입의 벽이 없는 거지 성공이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뉴스킨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그랬지 누구나 시작하면 다 성공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사업으로서 성공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지 뉴스킨을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 가치가 큰 일일수록 진입 장벽은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쵸? 의사가 된다. 진입 장벽이 낮나요? 얼마나 높아요. 일단 의대 가야 되죠. 중학교 때부터 전교 1 등을 놓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수능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고요.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해서 10년 15 년을 공부했을 때 의사 자격증 갖는 거잖아요. 뉴스킨 팀 엘리트가 되고 싶으세요?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뉴스킨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고 웃으실 거고, 뉴스킨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또 웃겠죠, 반대의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어디 노동소득을 갖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글 홈 앱에서 네트워크 잠깐만요.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집에 저거 뭐가 울렸어요. 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음 어디 노동소득을 그저 뉴스킨에 비교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뉴스킨 사업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건데, 그럼 가치가 있는 만큼 뉴스킨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잖아요, 진입 장벽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업의 가치는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뉴스킨의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밖에서 자영업 하나도 엄두 못 낼 사람들이 뉴스킨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알바생보다도 못하는 모습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학년 애들도 학교에서 4 시간 선생님 수업은 듣는데 뉴스킨 하루에 4 시간 강의는 못 듣는 거죠. 80만 원 버는 알바 사장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말 잘 들으면서 뉴스킨 사업 성공하겠다면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뉴스킨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뉴스킨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매일매일 사업 초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
최소한 직장인들이 일하는 만큼은 하자. 부끄럽지 않게 뉴스킨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걔네들? 걔네들이 무슨 꿈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그냥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근데 우리는 진짜 송두리째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권리소득으로 1,000만 원 벌겠다는 얘기는 우습게 하면서 우리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성공 못해야 정상인 모습으로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 초기에 제가 성공할 거를 확신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 난 성공하겠다.' 이걸 확신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였어요. '야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 못하지. 일을 안 하네. 야 이마트 캐시어 아줌마보다도 일 안 하네. 놀고 있네. 야 뉴스킨 공부 안 하네. 야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애들보다도 뉴스킨 공부 안 하네. 그러면서 뉴스킨 안 된다고 하네. 야 씨 죄다 핑계 대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안 될 이유가 있었네. 뉴스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끔 하네.' 진짜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 제 주변에 있는 뉴스킨 사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서 성공하면 뉴스킨이 이상한 거지. 성공 못 해야지. 난 성공하겠다. 난 하겠다.' 왜냐면 저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상식적으로 뉴스킨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센스가 부족하고 감각이 부족해서 결과를 잘 못 냈을 뿐이지 최소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저의 하루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런 모습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얻고 싶은 결과물은 저 위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노력은 맨날 그죠? 찡찡거리고 있진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아서 그 도구가 요구하는 룰대로 될 때까지 대가 지불을 한다면 저는 100%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도구가 없었는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를 찾은 거잖아요. 그 뉴스킨이 요구하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저는 100%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이 정확하게 이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연결됐어요. 사분면에서 저는요. '왼쪽에서 살 바에는 죽겠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생각이. 제가 원하는 삶은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 공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면서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고 갖고 싶을 때 갖고 싶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왼쪽 사분면에선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내 인생은 앞으로 왼쪽은 없다. 그러니까 지워버린 겁니다, 왼쪽은. 저는 오른쪽에서밖에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뉴스킨 사업할 때 진짜 힘들 때 없었냐고. 많죠. 땅을 치고 울 때도 많았죠. 근데 왜 포기 안 했냐? 뉴스킨을 포기하는 것보다 왼쪽 사분면으로 넘어가는 게 더 싫으니까. 뉴스킨이 힘든 것보다 왼쪽 사분면에서 사는 그런 삶이 더 지옥 같고 지긋지긋하니까. 이해되시나요? 내 월급을 남이 정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남이 정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남이 정하고 그쵸? 내가 점심시간에 밥도 편하게 못 먹죠? 시간 30분, 1시간 땡 주어지면 그 시간 안에 뛰어들어가야 되고 야근 시키면 야근해야 되고 주말에도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면 잘리는 거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왼쪽 영역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자, 근데 오른쪽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일이 뉴스킨이라는 정리가 끝난 겁니다. 밖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저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일단 자본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아이템도 없고, 그쵸?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백도 없고. 근데 뉴스킨 사업은 어떤가요? 본사가 제품 연구 개발 생산해 주죠. 반품 배송도 해 주죠.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죠. 이 사업에 이미 선배 사업자들이 시스템 다 만들어 놨죠. 스폰서들이 여러분들 뉴스킨 나보다 훨씬 선배 사업자분들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아주 안 배우려고 해서 문제지 배우려고만 한다면 도와주실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뉴스킨에. 그런 분들의 노하우 받아가지고 팀워크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뉴스킨은 실패가 없잖아요.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도 0인 거예요, 뉴스킨은. 왜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없으니까 파트너가 10명 있다가 10명이 떠나가면 어차피 제로인 거죠. 혼자 홀몸으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하나 들고 시작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뉴스킨은 리스크도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쉽고 빠르게 이 자산과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된 순간부터는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뉴스킨이 너무 안 돼도 상관없죠. 어차피 뉴스킨으로 성공 못하면 죽는 건데.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저는 뉴스킨으로 성공을 못하면 어차피 다른 사업으로 성공 못해요. 뉴스킨도 성공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다른 사업으로 성공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가 뉴스킨을 포기한다는 건 왼쪽 4분면에서 살겠다는 얘기죠. 직장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바엔 죽죠. 저는 뉴스킨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거나 죽거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뉴스킨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힘들었지만 제가 6년 반이 됐는데요. 5년 때까지 제 파트너 중에 루비 한 조가 없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업자들 아무리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5년쯤 되면 파트너 중에 루비 한두 조는 배출하던데 와, 저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저만 루비 됐다 떨어졌다 됐다 떨어졌다 됐다 떨어졌다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사이에 루비가 11조가 나왔어요. 이게 뉴스킨의 그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결과가 비록 잘 안 날지라도 분명히 쌓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킨 사업이 우선순위 1번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뉴스킨이 우선순위 1번이어야 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뉴스킨이 우선순위 1번입니까? 사장님은 뭐 가족보다 뉴스킨이 소중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내 인생에 진짜 우선순위 1번이 있죠. 내 가족 이제 이런 게 당연히 내 우선순위 1번이겠지만 중요한 건 내 우선순위 1번을 지킬 수 있는 힘,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내기 위해서 뉴스킨이 우선순위여야만 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 5년 전쯤에 제가 뉴스킨 막 시작했을 때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2년 동안 병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일 주일 전쯤에는 중환자 아니 뭐죠? 요양원?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할아버지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다라는 건 가족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었겠죠? 지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준비하라고 얘기들 가족들이 들었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후 한 2시 이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족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아빠, 삼촌들 다 어디 있었을까요? 평일 오후 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회사에 있던 거예요. 물론 일 끝나고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또 가시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들이 일 끝날 때 돌아가신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저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본인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옆에 있어줄 수 없는 오늘 내일 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할아버지 옆에 있어줄 수 없는 이 거지 같은 삶 살기 싫다. 이 왼쪽 사분면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고 지금 제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전 할아버지 옆에 1년도 있을 수 있죠.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50대이셨지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옆에 하루를 비울 수도 없는 회사 가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셨지만 저는 뉴스킨을 6년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제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는 1 년도 뉴스킨을 스탑하고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 1 번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뉴스킨에 6년을 바쳤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초집중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킨을 10년 하고 2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요때 요 시절 그때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내가 뉴스킨밖에 몰랐다. 내가 완전히 올인했었다. 그때 내가 뉴스킨에 미쳤었다.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 그런 시기가 안 오신 분들은요. 그거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머릿속에 24시간 뉴스킨밖에 없는 뉴스킨에 완전히 초몰입돼 있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습관을 바꿔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요 완전 개판이었어요 진짜. 진짜 저는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술만 먹는 대학생. 맨날. 예. 1년 365일 그 대학교 선배들이랑 맨날 그 동아리 사람들이랑 맨날 술만 먹고 그냥 그게 하루 일이었습니다. 수업 맨날 빠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대학교 성적 4.5점 만점인가요? 제가 0.8점이었습니다. 0.8. 얼마나 놀았는지를 아시겠죠. 학교를 아예 안 갔다는 소리예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땠겠어요? 처음 왔을 때 그냥 반바지에 반팔티에 이렇게 와 가지고 팔짱 끼고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떠지면 일어나는 거고 감기면 자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제 스스로를 계획하에 통제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열정은 있었어요. '와 진짜 저 보상대로 간다면 나 진짜 엄청 빨리 성공하겠다.' 이건 있었지만은 어
잠시만요. 근데 제가 강의를 11시에 시작했죠? 아직 시간 좀 있는 것 같죠? 네. 너무 네. 귀여워. 근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뉴스캔이 잘 안 되는 게 제 문제인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제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관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과생이고요. 학교 다닐 때 적성 검사 같은 거 하면 경찰, 공무원, 군인 이런 것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외골수의 그냥 FM적인, 그러니까 이 딱 틀 안에서만 사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새로 도전하는 거 싫어하고 뭔가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가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오면 나 갈 거야 이제 이런 느낌? 친구들 모여도 둘이 노는 거 좋아하지 막 단체로 노는 거 딱 질색이고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내 기준에 벗어나는 거 못 받아들이고 진짜 딱 그런 사람인데요. 뉴스킨 사업을 하니까 와 완전 그게 쥐약이더라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사람들을 날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파트너들을 못 담아낸 이유가 완전 그냥 논리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맞냐 틀리냐 약간 이런 거 하고 있고 예 파트너들 쉽게 얘기하면 쪼는 거죠. 네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아무튼 제가 변화해야 될 그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뉴스킨 하기 전부터 자리 잡았던 저의 습관들 이런 것들도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데 너무나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고쳐지고 세팅이 되면서 점점점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인 건 코로나인 거고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이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성공하신 분들의 습관을 저의 습관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성공한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그분과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자녀가 대충 살아도 성공하는 이유가 부모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 성공할 때까지 자리 잡은 어떤 마인드, 사고방식,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식의 몸에 그대로 배면서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의 를 관찰하고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또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이 꾸준함의 영역임에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킨 사업이 재능의 영역이 아니고 운의 영역이 아니고 꾸준함의 영역인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 사업이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런 영역이라는 거죠.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 지금 도전해서 뭐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한번 돼 보시겠어요? 아니면 가수를 지금 도전해 보시겠어요? 성공해 보실 수 있겠나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맘먹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죠. 음치가 노력해서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재능의 영역이고 또 이 성공에는 시기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어느 타이밍 놓치고 운이 없고 그쵸?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밀려날 수가 있죠.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다이어트의 영역과 똑같아요. 다이어트가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학벌이 상관이 있나요?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살 뺄 짓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 뺄 짓이 뭔가요?
운동하면서 식단 관리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식단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살 빼고 싶다고,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근데 A는 실패하고 B는 성공했어요. A와 B의 차이가 뭘까요? 실패한 A는 성공하고 싶은, 사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B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볼래 약간 요 정도? 근데 A는 6개월 뒤가 결혼식인 거예요. 본인 인생에 가장 예쁘게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날인 거예요. 뺄 수 있죠. 그동안 못 뺐더라도 뺄 수 있습니다. 왜냐면 Y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정말 Y가 있는 사람이 뉴스킨에서 해야 될 상식적인 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지속하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없거든요, 여러분. 뉴스킨은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해야 될 것들이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거 그거 하루 이틀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 똑같다는 얘기죠. 뉴스킨 사업도 뭐 하나요? 아니 사람 명단 늘리고 그쵸 뭐 SNS든 뭐 콜드든 무언가를 통해서 명단 계속 늘려내고 만나 가지고 뉴스킨 좋다고 얘기하고 그쵸. 책 읽고 강의 듣고 뭐 스폰서랑 미팅하고 시스템 참여하고 제품 열심히 바르고 그쵸. 매일매일 뭐 SNS 하시는 분들 뭐 블로그 뭐 포스팅 하나씩 하고 그쵸. 인스타 뭐 게시물 한두 개씩 올리고 아니 도대체 뭐가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예. 근데 꾸준한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하나를 타더라도 꾸준히 해야 타는 거지. 그죠? 예. 그냥 뭐 한두 번 해 본다고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뭐든 줄넘기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꾸준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성공해내야겠다.' 꾸준함만 요구하니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주변에 거절도 당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잘하는 형제 라인 사장님들 보면서 시기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스폰서랑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파트너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 리더가 되고 나서도 제 다운의 리더들이 나오면서 리더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하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뉴스킨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떤 역경들, 시련들은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겨낼 수 있는 역경만 온다는 겁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 지금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단단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장님도 그거 아세요?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제 8대 스폰서가 강하원 사장 7대 스폰서가 백만장자 강하원 사장님, 8대 스폰서가 강병훈 사장님이었거든요. 500만 장자 강병훈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뉴스킨 딱 시작하고 대리점이 됐을 때 제 위에 스폰서 6명이 그만뒀습니다. 그 6명 근데 놀라운 건 그 6명의 직급이 전부 루비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얘기하면은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알 만한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때 거의 뭐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며 강의하고 다녔던 최연소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사업을 다 떠나가면서 동시에 제 바로 위가 백만장자 사장님이 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대리점인데. 근데 백만장자 그 사장님, 강화원 사장님은 거의 제 느낌에는 어 반은퇴 느낌. 반은 뉴스킨을 하고 반은 은퇴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그래 진짜로 이게 장난으로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나가라고 해 가지고 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 고시원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일매일이 이제 정말 제가 그때 신림 살았는데 신림에서 설렁까지 매일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도 많이 했고요.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운 적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역경을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파트너를 20명 정도 만들었거든요. 20 명? 랠리에 20명 정도가 가는 상태였었어요. 제가 한 2년 반쯤 했을 때. 와, 그 20 명이요. 일 주일 사이에 다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했을 때 3 년이 딱 됐을 때 저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 다시 대리점, 혼자 대리점.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갔겠어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아주 험담과 아주 엄청난 이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죠. 아무튼 뭐가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엄청난 이 멘탈이 강해지고 이 힘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면서 앞으로 오는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역경을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주 이만큼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간절하고 목표에 초집중되어 있을 때는요.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요. 그냥 탁탁 쳐 나가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요만한 거를 이렇게 키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스킨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간절하시다면 어떤 이런 어려움 따위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 많은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에 있는 리더 사님들이 대단하신 게 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넘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대화해 보면 진짜 '와 진짜 역시 다르다.'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그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역경들을 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제 바뀌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생각한 대로 됩니다. 저는 제 성공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성공하려고 태어난 놈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영화 감독에서 영화의 엔딩은 누가 정하나요? 엔딩을 새드 엔딩으로 갈지 해피 엔딩으로 갈지 누가 정해요? 영화 감독이 정하잖아요. 해피 엔딩으로 나는 이 영화를 해피 엔딩으로 결말을 짓겠다. 그렇게 된 거잖아.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영화 감독이 영화 다 만들고 나서 영화를 보는데 막 영화 중간에 막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 영화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런다고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어차피 끝은 해피 엔딩이라는 걸 아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영화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영화 감독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내 인생의 결말을 성공한 삶으로 결정을 내려놓는 개념이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한 삶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 놓는 개념이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죠.
여러분 드라마가 해피엔딩인 드라마가 중간에 굴곡이 없이 계속 해피하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게 영화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해피엔딩인 영화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이게 볼 만한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볼 만한 삶이 되려면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이 과정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굴곡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점은 여러분들이 정해 놓는 것이고 내 인생을 성공한 삶을 살 건지 가난한 삶으로 살 건지 부자로 살 건지 사분면에서 오른쪽으로 살 건지 왼쪽에서 살 건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해 놓는 개념이에요. 내가 정해 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진짜 그리고 그렇게 돼요. 된다는 거를 많은 뉴스킨 하시는 분들이 또 증명하고 있고 실제로 밖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믿음,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뉴스킨은 안 돼. 아 뉴스킨 그거 내가 해 봤는데 안 돼." 이게 얼마나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인증하는 말인지를 모르나 봐요. 여러분 "뉴스킨은 안 돼."라는 말을 하려면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그 말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건 뉴스킨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된 사람과 같은 행동을 안 한 거죠. 안 되게끔 했나 보죠. 뉴스킨은 다 성공하는 일은 아니지만 성공할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었어요. 아니 나도 사람이고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사람인데 아니 그들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예. 뉴스킨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도 하는 거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내가 최초가 돼야 될 판국에 성공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킨 안에서 아니 내가 성공을 못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쵸? 예. 이런 어떤 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자 제가 보는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성공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은 뉴스킨 결단하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긴 하는데 결단을 안 하고 해요. 아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약간 이런 느낌.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갖고 하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요. "선생님 목표가 뭐예요?" 이러면 막 "잠깐만요. 바인더 좀 뒤져 볼게요." 뭐 이러고 있고. 그죠. 성공하시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잘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자기가 뉴스킨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주도적이에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합니다. 찾아서 하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시켜도 안 해요. 직장인 마인드까지만 왔어도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보다도 못한 거죠. 시켜도 안 하니까. 그죠? 네. 성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합니다. 뭔가를 모르면 지나치질 않아요. 알아내려고 하고 아주 악착같이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안 배워요. 오늘 모르는 걸 다음 달 돼도 모르고 있어. 자기가 뭔가 TR-9T를 설명하는 게 막힌다. 그러면은 연습을 해서 알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음. 저는 데모를 못 해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할 때까지 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상을 너무 못 푼다는 걸 제가 인지하는 순간 제 입에서 "박형근 네가 우리나라에서 보상 제일 잘 푼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책상 앞에서 안 일어나고 연습한다. 어떤 이런 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많은 분들 보면요. "사장님 저는 보상을 못 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사장님. 연습하면 할 수 있다. 자 한 달이 지났어. "사장님 보상 요즘 자신 있어요?" "아니요. 전 보상을 못 해요." 그래서 못 한대 자꾸만. 연습도 안 하고. 그쵸. 그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에도 굉장히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매번 아주 불만투성이 찡찡이들이 많죠. 그리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리 보고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 멀리 보고. 그리고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요 단타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결과를 일반화시키고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시기 질투하고. 형제 라인들과 관계가 좋죠.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요 형제 라인을 싫어하고, 또 형제 라인들이 또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상황도 부정으로 해석해요.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이타적이고,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기적이고.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리더가 주목합니다. 리더한테 주목받아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요 리더가 별 관심을 못 주게 되더라고요. 자, 성공하시는 분들은 스폰서한테 팔로우를 합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파트너한테 팔로우를 합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될 때까지 하고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합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자존감이 높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존심만 세죠. 자, 사장님들이 과연 어느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제가 뭐 뉴스킨 사업을 하는 방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업 전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늘 내용은 없었죠. 오늘은 그냥 좀 마인드적인 부분들, 좀 자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들께 말씀드렸고요. 요런 좀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용기와 힘을 내셔서 정말 한 3년 정도만 진짜 초집중하시는 사장님들이 된다면 아마 스카이그룹의 이 성장률이 아마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쓰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네. 1시간 동안 뜨겁게 강의해주신 박형근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